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한 것은 철학사에 매우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루트 2와 철학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헤르메스의 유술지팡이입니다. 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한 것은 단순히 수학의 한 문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2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수는 영어로 ir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무리수의 반대인 유리수는 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rational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rational하다는 것은 그 숫자를 정수의 비,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rational number,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는 irrational number, 무리수가 됩니다. 1, 2, 3 같은 정수나 2분의 1, 4분의 3, 9분의 7 같은 분수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0.3333 같이 3이 끝없이 반복하는 수도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루트 2는 n분의 m 같은 분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루트 2를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건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누군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귀류법이란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귀류법,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쓰지도 않는 말입니다. 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하기에 앞서 귀류법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류법은 모순을 이끌어내서 어떤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모순을 이끌어내서 증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제 귀류법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자가 두 개 있습니다. 한 상자에는 공이 들어있고 다른 상자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상자 모두 공이 들어있거나 두 상자 모두 공이 안 들어있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상자에만 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 오른쪽 상자에 공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자에 공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상자에 뚜껑을 열어서 공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왼쪽 상자에 뚜껑을 열어서 공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증명법입니다. 두 상자 중 한 상자에만 공이 들어있으니까 오른쪽 상자의 뚜껑을 여는 대신 왼쪽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굳이 오른쪽 상자의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공이 들어있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류법입니다. 이쪽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공이 없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쪽 상자에 공이 들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류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귀류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상자가 있습니다.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왼쪽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무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는 오른쪽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1, 2분의 1, 6분의 5 같은 수는 당연히 왼쪽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루트 2는 어떨까요? 루트 2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고 해보죠. 그럼 루트 2는 어느 상자에 들어있을까요? 왼쪽 상자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상자일까요?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2가 왼쪽 상자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루트 2는 n분의 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m과 n은 정수이고 약분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약분이 끝났다는 것은 분모 분자를 더 이상 공약수로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8분의 6 같은 수는 분모 분자를 공약수 2로 나눠서 4분의 3으로 표기합니다. 약분이 끝난 두 정수를 서로수라고 합니다. 서로수는 서로 소수관계에 있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인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n제곱을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이것을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m제곱은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m도 2의 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m과 n을 소인수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1번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오른쪽 변에 2가 있으니까 왼쪽 변에도 2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m0, m1 등은 소수이고 이것을 오른쪽 변처럼 재배열했을 때 2가 있으니까 m0, m1, mk 중 하나는 반드시 2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m은 2의 배수가 되며
m equal 2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1번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하면 n제곱은 2a의 제곱이 됩니다. n제곱이 2의 배수이니까 앞에서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n도 2의 배수가 됩니다. 이것을 3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2번식을 보면 m은 2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n도 2의 배수입니다. 앞에서 m과 n은 이미 약분이 끝난 서로서로서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약분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왜 생긴 걸까요? 그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루트 2가 왼쪽 상자에 들어있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루트 2는 왼쪽 상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자를 열어봐야 하나요? 아니요,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상자 중 한 상자에는 반드시 루트 2가 들어있는데 왼쪽 상자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오른쪽 상자는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루트 2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루트 2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만으로 증명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귀류법이라는 용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류법은 영어로 Reduction to Absurdity라고 합니다. Reduction은 줄인다는 뜻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군더더기를 쳐내고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Absurdity는 불합리하다는 뜻이니까 Reduction to Absurdity는 불합리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Reduction to Absurdity를 한자로 옮겨 적을 때 돌아갈 귀, 그르칠 유를 써서 귀류법이라 적었습니다. 영어 Reduction to Absurdity는 어디서 왔을까요?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라틴 말로 Reduction to Absurdity는 Reductio ad absurdum이라고 합니다. 뜻은 영어와 똑같이 불합리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귀류법을 처음 사용한 그리스 사람들은 귀류법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귀류법이 처음 사용된 당시의 기록은 없지만 약 200년 뒤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해 에이스토 아디나톤 아포데이식스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논리학책 Trial Analytics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 에이스토 아디나톤 아포데이식스도 불가능한 것을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귀류법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귀류법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사용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증명법이죠. 현재 남아있는 문헌상 가장 오래된 기록은 크세노파네스가 남긴 시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난 크세노파네스는 이오니아 지역의 도시 콜로폰 출신입니다. 고향에서 추방된 크세노파네스는 주로 시칠리아에서 활동하였으며 피타고라스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크세노파네스는 귀류법을 써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호메로스는 다들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읊은 그 유명한 호메로스입니다. 헤시오도스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호메로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 시 아그니, 그러니까 신들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묘사한 신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로 잘 알고 있는 신들입니다. 즉, 신들은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사람들이 하는 실수나 나쁜 짓도 한다고 했는데 크세노파네스는 귀류법을 써서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크세노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나중에 크세노파네스는 또 등장합니다. 다시 루트 2로 돌아가겠습니다. 피타고라스를 포함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증명을 했기 때문이죠. 누가 했을까요? 아쉽게도 증명한 사람의 이름은 문헌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증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고대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루타르크, 이암블리코스, 파포스가 쓴 글에는 어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이 무리수에 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고만 적혀 있을 뿐 누가 누설을 했는지 누가 증명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히파소스에 관해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헌마다 다 다릅니다. 플루타르크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 신들이 노해서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며 위협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딱히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암블리코스가 등장합니다. 이암블리코스는 피타고라스 일대기 제34장에서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쫓겨났다고 일단 적어놓았습니다. 이어서 이암블리코스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어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이 둥근 공에 내접하는 정12면체 만드는 법을 누설했다가 신의 노여움을 사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무리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파포스 또한 무리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이지 루터이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증명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문헌에도 결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증명한 사람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히파소스의 이름이 아직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히파소스가 무리수를 증명했다 또는 비밀을 누설했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암블리코스는 피타고라스 일대기 제34장에서 정12면체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일설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무리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다 하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제18장에는 정12면체의 비밀을 누설하여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히파소스다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정12면체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과 무리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둘 다 바다에 빠져 죽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이죠. 일단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히파소스라고 나옵니다. 또 한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정12면체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지만 일설에는 무리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히파소스가 뭔가를 누설했는데 그것이 정12면체의 비밀이 아니라 무리수의 비밀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비밀을 죄다 누설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암블리코스의 문헌 때문에 쿠르트 폰 프리츠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히파소스가 루테이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했고 그걸 외부에 누설함으로써 신들의 노여움을 사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히 아셨죠? 문헌상으로는 히파소스와 무리수는 느슨한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루테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히파소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파소스는 피타고라스 학파 안에서 꽤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루테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히파소스라는 것, 그리고 무리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히파소스라고 딱 부러지게 적은 고대 문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부를 마칩니다. 제2부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무리수의 존재를 왜 숨겼는지, 무리수가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